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사라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의혹 규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검찰은 모레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에 있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에 대한 송환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경찰이 확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택 등을 압수하기 전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찾아낸 겁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이 접수되자 CCTV 분석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주워간 시민을 특정했고 추적 끝에 휴대전화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만큼 휴대전화에 화천대유 등 의혹 당사자들과의 관계와 배당금 배분 등 의혹을 풀어갈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모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의 휴대전화 분석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검찰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분석과 증거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제도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계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성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도 이와 관련해 곽 씨가 어떻게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이나 받게 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곽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퇴직금 50억 원이 아버지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그대로시죠? 성과급 관련해서 성실히 조사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화천대유 이사이자 자회사 천화동인의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를 불러 개발 이익 사용처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조사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명했고 정치권 연결고리 의혹과 대장동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100억 원을 건네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 씨도 어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 씨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박 전 특검도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도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동생이자 이사인 김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취재진과 만나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나 50억 클럽 등에 대해 자신이 알 수 있는 게 없었고 유 전 본부장도 의혹이 터진 뒤 언론을 통해 처음 얼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모레 김만배 씨 조사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자취를 감춘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입니다. 남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올해 초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감췄는데요. 검찰은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인 만큼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남 변호사의 여권을 여권법에 근거해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그제 남 변호사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남 변호사의 체류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수배나 형사 사법공조와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인터폴의 지원으로 남 변호사의 위치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조치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